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죠. 노후에는 돈이 다달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저희가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권위자의 말을 빌리면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 교수가 말하기를 네. 필요한 자금의 총액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월 소득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우리가 노후에 수십억, 수백억 자산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네, 그쵸. 좋죠. 하지만 더 행복한 거는 내가 살아만 있다면, 내가 건강히 살아만 있다면 평생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노후에는 제가 봤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금이 요즘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냥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금은 보험사에서 매달 발표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가 적립이 되는데요. 공시이율은 회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대략 평균적으로 2% 내외로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자율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2% 노후를 대비하기 굉장히 부족한 숫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자율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게 되면 그때라도 가입해야 될 걸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65세가 되셨거든요. 네. 그분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1년도에 상품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와. 이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월 한 달에 15만 원씩 30년 납입인 거고요. 보험 가입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65세 때부터 이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이 5천만 원 중에 15%인 750만 원을 꾸준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와. 이 시청자분께서 총 낸 보험료는 5,400만 원이거든요. 이야.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100세까지 수령한다. 그러면 총 3억 1,500만 원까지 수령받게 되시고요. 그 이상 사시게 되면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낸 돈에 대해서 그것보다 6배 이상 이렇게 야.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91년도에 가입했으면 정말 든든했겠지만 저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쉽지만 가입을 못했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2%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준 전문가가 소개한 연금처럼 35세 남자가 30년간 연금을 가입하고 65세 때 수령을 한다고 똑같이 가정을 했을 때 월 10만 원씩 30년간 내면 내가 낸 총 원금이 3,6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100세까지 최저 보증 이율 기준으로 했을 때 3,8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물가 상승률과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내가 낸 돈 그대로 돌려받는 게 맞나 싶은데요. 네. 그럼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라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ETF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요즘은 이 펀드와 ETF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연금으로 주는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액연금은 투자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펀드에만 투자를 하는 연금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펀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손실을 봤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변액연금은 주기적인 펀드 관리가 매우 필수적인데요. 네. 그런데 이 펀드 관리, 말이 쉽지 우리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또 이 펀드 했다가 저 펀드 했다가 이게 쉬울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특히나 한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펀드나 뭐 주식 같은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서 네. 투자를 할 때 최소 15개 이상으로 분산을 하라고 하거든요. 맞네요. 혹시 여기에 15개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아마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양파고라 불리는 저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펀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변액연금이 특히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걸 대신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펀드, ETF를 직접 변경하지 않고 네. 대신 시스템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양창식 전문가를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다고 해서 네. 양파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이 펀드도 인공지능이 오. 대신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예, 사실 인공지능이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처럼 혼란스럽게 시장 상황이 막 이렇게 바뀔 때는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는 거죠. 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렇게 저축만 갖고는 노후를 대비하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하자니 막막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펀드 ETF를 내가 직접 변경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관리해주고 네.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변경해 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오. 나중에 투자,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투자 수익 난 부분까지 비과세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인공지능이 알아서 펀드도 관리해 주는데 비과세까지 돼요? 네, 이 연금보험은 우리가 세법상으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네.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요. 우와. 제가 세무사는 아니니까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를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내거나 아니면 총 내는 보험료, 이거를 한 번에 내든 나눠서 내든 총 내는 보험료를 1억 이하인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55세 이후에 종신토록 연금을 받도록 해도 비과세가 되고요. 자, 이렇게 비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아까 우리 김성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ETF에 투자를 해서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노후는 좀 안정적인 걸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품을 또 선호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얼마를 내면 65세나 아니면 언제부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5%